아, 상담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코칭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음, 왜냐하면 이제 상담 자체가 이제 과거의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의 문제 해결했는데 뭐, 이게 되잖아요. 음, 과거의 문제 해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면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한 희망과 그 다음에 뭘 할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코칭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 과거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음. 예. 그래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코칭을 최근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어.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학습 코칭이나 에듀 코칭은 주로 이제 1대1 코칭에 집중돼 있다면 지금 이제 마르코 쌤이 말하고자 하는 교육 코칭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팀 코칭에도 어느 정도 무게를 좀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팀 코칭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개인 코칭은 필요한데 팀 실질 코칭에 더 큰 무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인 질문. 이 팀 코칭하면 이거 나중에 뭐 나올 수도 있는데 학교가 뭐가 애들이랑 학교가 뭐가 달라지나요? 이거 팀 코칭을 제대로 한다. 일단은 어, 프로젝트를 제가 하게 되나요? 딱 한마디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도래를 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고, AI 시대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나비쌤. AI 시대. 음. AI 시대에 제일 우려되는 거요? 예, 아니, 우려되는 것보다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AI 시대에, AI에 대항하려면? 어, AI보다 더 뛰어나야 좋은 질문을 AI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요. 어, 네, 그렇죠. 예, 뭐 프롬프트 만드는 능력. 음.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AI에 대항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단지성이라는 말 안 들어보셨어요? 아, AI는 예. 집단 지성 안 되나요? 아직은 안 된다고 되는데, 저는 될 수도 있다고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새로운 걸 창의적인 걸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만큼은 아직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집단지성에 대한, 답에 대한 부분을 저는 팀 코칭에서 보거든요. 이제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집단지성을 AI에 대항하여 키워야 된다고 말로는 많이 하지만, 집단지성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기관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집단지성을 발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진짜 팀이 되지 않으면 각각의 팀원들의 창의성을 그대로 발현되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온전히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을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발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집단지성이. 예, 그러려면 이제 집단지성을 발휘하려면 진짜 팀이 돼야 된다. 진짜 팀이 된다는 건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원활하게 진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저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팀 코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음, 이게 제가 배운 문더라곤식 팀 코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코칭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미국의 팀 코칭 연수를 따로 받거든요. 200만 원 들여서 제가 연수를 받고 있는데, 근데 그 돈이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긴다. 코칭에 발을 들여놓으면. 근데, 팀 코칭을 200만 원 들어가지고 따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팀 코칭 이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디플로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미국식 ICF 팀 코칭에 대한 연수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코칭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하는 팀 코칭과 유럽에서 얘기하는 팀 코칭이 좀 달라요. 근데 오리지널은 유럽에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팀 코칭에 대한 많은 책이 발간이 됐거든요. 근래 들어. 근데 그 책들의 저자들은 대부분 유럽 사람들. 어쨌거나 그래서 몬드라곤식은 협동조합의 어떤 그런 근간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리지널은 이제 핀란드의 티미 아카데미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몬드라곤 유니버시티의 가치는 가지고 있지만 그 기본 툴은 핀란드의 티미 아카데미아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럽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 그 유럽식이라 말하는 게 약간 저는 이제 협동조합을 좀 하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음. 드라곤 방식은 저는 협동조합 스타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게, 이제 제가 실제로 보면, 협동조합의 정신이 많이 담겨 있어요. 팀 음, 코칭에. 음, 예. 그래서 이제,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보다는, 이 똑같은 게 다양한 곳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게 다르다. 예, 그 정신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음. 어쨌거나 그러면 집단 지성 얘기하셨으니까 결국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팀 코칭을 좀 배우고 그런 개념이 있으면 일단 팀 프로젝트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 결국 이게 이제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학교 맞습니다. 학교로 본다면 학습 공동체. 예. 그럼 그래서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원래 그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의 원조는 핀란드의 티미 아카데미아거든요. 음, 근데 이제 티미 아카데미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터 생게의 학습하는 조직이에요. 5가지 예, 원칙. 예, 음,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학습하는 조직이, 학습하는 공동체, 이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시스템적 사고 다 뭐 그렇죠. 시스템 사고, 예, 대화가 중요하고, 예, 공유된 비전이 중요하고, 예. 이게 지금 트렌드인 것 같긴 해요. 교육계에서. 왜냐면 이제 미래학교 음, 자치연구소에서도 이 시스템적 사고 스터디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음, 팀 코칭이나 이런 어떤 좀 시스템적 사고나 이런 것들이 미래 교육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화두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어, 비,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교육계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는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하다. 그래서 네, 이제 맞습니다. 지금 제가 초를 쳐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럴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제가 볼 때는, 교사들이 팀 코치로서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팀 코치에 의해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훈련이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내게 옳다고만 얘기하고 제가 이제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예. 어렵다고 말하는 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음. 물리적인 시간 음. 물리적인 시간이? 그러니까 어. 물리적인 시간. 우리 너무 시간표가 꽉꽉 차 있잖아. 학교의 시간표. 예. 근데 그거가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팀 코칭을 제가 들어보면 뭐 레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결국 팀 빌딩까지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시행. 그렇죠. 예. 근데 우리 학교 현장에서 과연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음. 일단은 너무 좀 초반에 초를 쳐서 죄송하지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초를 친 게 아니고요. 실제 이제 펭귄 팀 프로너가 되다라는 음, 핀란드의 티미 아카데미아를 설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거기에서조차도 뭐라고 나오냐면 한 팀이 진짜 온전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3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럼 30분. 32개월이면 예, 3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 진하게 이 러닝전이라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닌 팀이 32개월이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진짜 진하게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최소 시간이 32개월이라는 거지. 진짜 팀이 되기 위해서는 5년도 걸릴 수 있는 거죠. 어,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래 어렵다라는 거죠. 원래 어렵다. 박관 음, 선생님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은 아니고 원래 어려운데, 근데 그걸 한번 제 개인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그 팀 코치 양성 과정인 티밍 과정을 하면서 제가 희한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그 기독교 공동체에만 속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 팀인 과정을 하면서 크리스찬이 아닌 그룹과, 이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유대 관계가 맺어지는 데를 경험한 게, 이 팀코치 과정을 경험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포천에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포천에서 저를 불러주신 이 무지개라는 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세요. 근데 제가 가까이서 보면서 이분을 통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이 하는 많은 활동들이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판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분인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분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근데 이분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본인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일반인적인 접근으로 보면,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크리스찬들이 많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 공동체를 진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진짜, 팀빌딩을 제대로 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면, 한 번 맛들이면 그 맛 때문에 계속 찾게 되잖아요. 맛집을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팀 코칭의 팀 빌딩을 제대로 경험하면 맛집을 경험하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맛집을, 그 모임 이름이 뭐더라? 그 같이 일하시는 코치들 모임 있죠? 그 뭐더라, 이름이? 저희요 뭐, 이름을 따로 짓지는 않고요. 일단은 모임 있지 않아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아 저는 그 모임에서 빠졌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 아니에요? 아니, 무지개님이 저한테 거기 한번 와보시려 해가지고 제가 시간 맞으면 가겠다고 했는데, 어, 교육 코칭 분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리자연에서 운영하는 미라클 자체연구소의 교육 코칭 분과. 그래요. 네, 네, 하여튼 좀 너무 참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공동체를 빼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나비쌤이 지난번에 루터교 신학을 얘기한 것도 또 성례전이나 그런 것도 결국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얘기였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게 또 에클레시아, 저 그때 이제 하여튼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는 그 에클레시아를 보면서 또 그것이 또 이 사회를 위한 공동체 역할, 어떤 시민의식, 시민으로서의 어떤 책임 느껴지는 건데 그와 연결해서 이 팀코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좀, 계속 초를 치면 안 되니까 제가 좀 진행하면서 또 다시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일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안 내리셔도 돼요, 선생님. 이 화면. 제가 알아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그 이 교육 코칭, 팀 코칭 얘기하는 이 교육 코칭을 얘기하면서 이게 미래 교육하고 좀 연관이 되게 깊다는 얘기를 아까부터 했는데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이게 왜 팀 코칭이 미래 교육에서 중요하죠? 이거 좀 설명 좀. 어, 저는 이제 이제 아이들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 무슨 말이냐면, 가르침의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해왔잖아요. 가르침의 종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가면 뭘 보냐면, 특히 고등학교의 교실의, 어, 책상 구조들을 보거든요. 음, 책상 구조들을 보면, 이 학교가, 아이들에게 티칭을 하는지, 아니면 코칭을 하는지, 아니면 이제 멘토링 하는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구조로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의자에 놓여진 모습만 보고도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음, 대부분의 학교가 입시에 많이 매여 있기 때문에 티칭 위주로 갑니다. 어, 근데 그 이제 아이들은 그쵸 일제식이죠. 일제식으로 다 앉아서 옛날에 앉아. 가르치죠. 예. 근데 그렇게 암기하는 공부는 수능이 끝나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께 되지 않는 공부가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르치는 것만 배우고 본인 스스로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없는 거죠.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학생 스스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코칭을 통해서. 그리고 팀 학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는 거. 저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공부 잘하고 그다음 완전히 소화한 애들이 그러니까 그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반에서 가장 그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수학을 못하는 걸 가르치는 게 그 수학을 잘하는 애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학 잘하는 애가 자기가 아는 것을
더 공고히 해주는 게, 어, 공부를 못하는 애에게 가르쳐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 팀학습을 통해서 서로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구조를 마련을 해주는 게 팀 코칭이거든요. 예, 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팀 학습을 했을 때에 그 아이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 개인의 강점들을 살려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 똑같은 수학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수학을 할 것인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 더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앞으로 미래성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공부할 데가 없어서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인강이 훨씬 많고 유튜브에서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많은데 학교라는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되는, 왜냐하면 학력 인증이 달려 있으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안전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게 달려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걸 벗어나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보거든요. 미래 교육에서 학교라는 어떤 이 구조라는 자체에 대한 의문을 던졌을 때 이제 그런 걸 깨트리고 갈 수 있는 모습이 이제 그 코칭을 통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코치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습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코칭이 어떤 미래 교육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학습적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결국은 팀이 같이 고민하고 집단지성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팀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근데 팀이 되려면 정말 신뢰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 이제 그걸 전제로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음. 그러면 이제 그 책상 배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상 배치요. 저는 서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아, 서클이면 그 교실이 좁아가지고 저 지난주에 공립학교 애들 고등학교 1학년 갔더니 거기는 이제 진짜 요즘 아직도 30명이 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나 깜짝 음. 놀랐어요. 근데 그래서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팀의 아카데미아에서 얘기하는 건 15명이면 팀 코치가 2명이 들어가요. 아, 뭔가 수업할 때, 학습 활동할 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기본 구조가 팀은 15명을 넘진 않아요. 네, 일단은 하여튼 제가 한 지금 팀은. 국립학교는 35명 들어갔더니 진짜 야, 내가 고등학교 때 수업했던 분위기랑 비슷하더라고요. 저 40명이었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음, 35명, 음, 33명. 근데 서클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는 음. 완전 못하는 거네,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용인에 있는 S중학교 아이들 32명 데리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교실은 아니고 음, 도서관에서 했는데 팀 코칭으로 이제 팀 빌딩을 아침 9시부터 4시 반까지 했거든요. 점심시간 빼고. 근데 거의 쉬는 시간 한 5분씩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도 많이 안 주고 한 3번인가 4번밖에 안 주고 오랜 동안 했는데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팀 코치로 숙련이 됐냐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교실 꽉꽉 네. 책상 있는 교실에서는 좀 어렵고 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음.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좀 공간이 좀 필요하죠. 서클을 만들기 위해서. 네. 네. 음. 아니면 이제 제가 전에 있던 학교에서도 되게 이게 이제 팀 코칭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선생님들이 책상 배치, 그러니까 전에 있던 학교는 책상 배치도 되게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전에 있던 학교, 잠깐 전에 있던 학교라고 좀 이상한데 그, 네. 모든 방식으로 계속 돼 있었어요, 거기는. 그리고 이제 네네. 교실마다 정원이 딱 22명. 음. 무조건 22명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가 운영이 어려워. 근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렇지. 왜냐면 한 번에 한 40명씩 몰아넣어야 되는데. 근데 맞아요, 맞아요. 학교가 아예 이게 학교 정책적으로 그냥 22명만 들어가고 교실 들어가면 주로 모둠 형태의 테이블을 좀 지향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이제 학교 설립할 때부터 협동학습 시스템을 이제 들어왔거든요. 음. 이게 좀 비슷한 맥락으로 할 수 있나요? 협동학습하고 팀 코칭하고 좀. 근데 저는 이제 그 교육 코칭 얘기할 때
이 방법론보다는 가치와 철학을 얼마나 이해했냐라는 걸 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협동학습은 이제 제가, 옛날에, 아이들 가르쳤던 데가 이제 중앙기독초등학교인데, 이제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미국의 케이건 센터에서 들여온 학교 최초의 학교예요. 그러니까 협동학습이 중앙기독초등학교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중앙기독초등학교 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때 그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케이건 센터까지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협동학습에 정말 진심인 분들은 협동학습의 가치와 철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음, 풀보다는. 근데 어, 보통 우리나라에서 선생님들이 배울 때는 그 협동학습을 통해서 어떤 툴을 써서 어떤 구조를 써서 구조라고 표현하죠. 협동학습에서 어떤 구조를 써서 애들이 학습을 잘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협동학습의 가치와 철학은 아이들이 진짜 협력하는 거, 협동하는 게 이게 더 큰 목적이거든요. 음, 마찬가지로 팀코칭은 저는 아이들이 진짜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가운데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어떻게 서로 표현해서 대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 팀이 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와 철학이거든요. 음, 그런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맥락에서는 협동학습이나 팀 코칭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같다. 아,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협동학습을 구조가 아니라 협동학습의 가치와 철학을 중요시하고 한다면, 저는 그게 팀 코칭하고 멀지 않다고. 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네, 철학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네, 조금 네, 맞습니다. 확산해서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부모 교육, 부모 음, 교육의 어떤 그 기본적인 철학하고도 연동된 게 뭐냐면, 어, 우리 자녀를 존재로서 대해야 되는데, 어, 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이제 그런 표현도 하던데, 그냥 그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존재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기대한다고 하죠, 기대. 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에 대한 기대인 거죠. 어떤 얘가 스카이를 갔으면 좋겠어. 아니면 얘가 의대를 음, 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 기대가 이제 사실 뒤집어 보면 속을 약간 뒤집어 보면 이 부모의 어떤 욕심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이제 그 좀 너무 좀 확산된 얘기긴 한데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적인 부분이 이 팀코치가 학생들의 어떤 자기의 어떤 독립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존중 그런 거에서 기른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이제 부모 교육하고도 사실 연동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교육 활동의 어떤 그 철학은 기본적인 철학은 다 연결되어야 되는데 여기부터 이제 으그러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무리 뭐 팀코치가 많은 학교라도 하더라도 팀코치를 배운 교사들이 많은 학교지만 학교가 지향하는 것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협력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좋은 데 가야 돼. 각자 도생의 메시지 준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 팀코치의 어떤 교육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철학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 하시니까 이제 제가 몇 군데 그 학부모 교육을 했던 데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도 그 학부모 교육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부산에 있는 모 기독교 학교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전혀 관계없는 어느 그 평생교육센터 같은 곳에서 시흥에서, 시흥 ABC 저기 있죠? 정확히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예, ABC. 그 몇 군데서, 예, 몇 군데서 이제 저기 제가 학부모 대상으로 한 적이 있는데, 어, 효과가 괜찮습니다. 음, 예, 팀빌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진짜 부모들이, 어, 팀을 경험 안 해보고, 그 다음에 자녀를 온전한 어떤 존재로 인정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파스칼,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코칭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나 이슈에 대한 답은 고객, 고객이 가지고 있다. 고객의 내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파트너가 코치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는, 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 관계인 거예요. 음, 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팀 코치가 그런 모델을 보이면 학부모들도 그런 모델을 보고 아, 내가 가정에서 이런 코치로서 역할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음, 예. 아, 근데 부모, 이제 교사들도 마찬가지야. 교사들도 교실에서 똑같잖아요. 학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되게 안타까운 건 특히 이제 중학교 아이들은 이 호르몬의 작용으로 되게 쉽게 얘기하면 그 동물이죠, 제 동물. 좀 속된 말로 또라이 짓을 많이 한다고요. 어,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청소년기 때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당연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그걸 화를 못 참으세요. 예.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그 중앙기독 초등학교 있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아, 음, 동등한 이 아이들이 온전한 인격체라는 관점을 처음에 초임 때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제 선입견으로 아이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제가 어, 지금 와서 바라보면 그리고 실제로 어, 이 아이는 문제라고 봤던 애가 이제는 제가 그 아이들 처음 가르친 지가 지금 굉장히 10년 이상 지났잖아요. 어, 성인이 된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제가 그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무슨 걸 하셨는데 미안했어요? 아, 내가 왜 그 시선으로 그때 이 아이를 봤을까? 아, 그렇게 예, 따지면 나도 막 떠오르는 학생들 많은데. 예, 그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보인 게 그 아이의 전부가 아니고 그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 시기에 잠깐일 수 있는데 그때 그 아이와 함께 했던 선생님들은 그 모습 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려고 그래? 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음, 이, 이, 이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우리와 동등한 존재로 하나의 인격체로 만드셨고 그 아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을 하면 그리고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워가신다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음, 그래서 교사들의 어떤 관점의 전환이 너무 필요하다. 근데 제가 공립초등학교에서 기간제로 가서 공립초등학교 선생님들 봤을 때 선생님들이 그 시각이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이거 꼭 안 하면 안 돼. 이 아, 수학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음, 3학년 때는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게 너무 강하거든요. 선생님들. 그 이제 그 학습 코칭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나이 때 배워야 될, 익혀야 될 어떤 그런 지적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 다음 연도에 음.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을 못 따라가니까 선생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학교라는 구조 틀에서 학년을 나누고 그 학년에 맞는 걸 꼭 그때 해야 돼라는 선입견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 그래서 선생님도 이 예, 한국 교육 환경에서 또 기독교 학교들도 결국 국가교육과정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비쌤 혹시 너무 침묵을 많이 하셔서 코멘트나 질문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코치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질문 당연히 제가 답을 주려고. 네. 어, 질문 있어요. 음, 네. 음, 첫 번째는, 어, 어, 제가 들으면서 계속, 회복적 생활교육이랑 음, 뭔가 되게 뭐 가치적인 면이나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이 비슷한 게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어, 뭐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회복적 생활운동과의 차이점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회복적 생활운동을 공통점과 사실은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 예, 제가 네네. 회복적 생활운동을 배우거나 경험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수기 선생님한테 예, 전화했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서클이라는 걸 사용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대화를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그리고, 종국에는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서로의 진심을 담아 얘기할 수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저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회복적 생활 운동은 관계 개선에 초점이 돼 있다면, 팀 코칭은,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이제 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 이 창의적인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 때 아니면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디자인 싱킹 방법도 팀 코칭으로 가능하게 접목해서 프로젝트 속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복적 생활 운동이 가지는 어떤 그 관계 문제 해결하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관계 문제는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냥 팀이 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진짜 대화를 하는 과정을 익히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까지 같이 해결한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회복적 생활 운동 많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저도 모르지만 두 번, 실제로 예, 레인 과정을 보면 상당히 많이 대화석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그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이 대화 서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많이 가는 거고 제가 그 HBM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보면 항상 그 서클 대화로 시작하고 서클 대화로 끝나요. 체크인 체크아웃을 안 하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 무조건 하는 게 원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론적으로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레인이나 HBM 같은 교육에서는 이 대화 서클을 상당히 많이 한다. 저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이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도 보니까 교과 내에서도 그 서클과 그 회복적 생활교육의 어떤 가치들을 담아서 교과 내에서도 학습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비슷한 점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어렴풋하게 해서 여쭤봤고 음, 좋은 답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또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해도 될까요? 그럼요. 무조건. 네네. 네. 네네. 두 번째 질문은 그 팀 코칭에서는 예를 들면 제 교과 수업 내에서 음. 그 팀 코칭 방법론을 적용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전면적인 팀 코칭 방법만을 적용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선호하나요? 아니면 티칭과 코칭을 상보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게 교과 수업이든 아니면 뭐 디자인 싱킹을 적용한,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을 가르치는 것이든, 네. 음. 제가 서두에서 이제 그 팀 코칭이 어떤 것들을 사용하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티칭도 있고, 퍼실리테이션도 있고, 멘토링도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있고,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는 게 코칭이라고, 팀 코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코칭이 아니라 팀 코칭. 예, 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르쳐야 될 어떤 교과가 있고, 그 교과 내용을 어떻게 팀이 학습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팀 코칭에선 주도권을 학생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어떻게 학습할래? 그리고 아이들이, 이건 그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겠어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팀 코치가 교사가 돼서 티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를 배우기 위한 방법들을 선택하게 하는데, 이 레인이라는 대학 과정에서는 주로 이제 그 러닝 전이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 학습 효과에 관련된 현장에서 많이 배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장 중심에서 그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을 적용하고 있는 현장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론 학습을 하는 그게 훨씬 더 머릿속에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야 오래 기억에 남고 실제적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다양한 걸 쓸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팀 코칭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 티칭을 할 수 있을 때는
교사로서의 어떤 티칭을 해도 되는 거죠. 예. 그 몬드라곤 음, 대학교 레인 학과는 티칭보다는 독서를 많이 권하지 않나요? 필독서가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그 팀코치 과정을 할 때, 40포인트 정도의 책을 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에 2포인트, 1포인트, 3포인트까지 있거든요. 예. 근데 40포인트면 책을 많이 읽어야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읽어야 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읽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짧게라도 에세이를 써야 돼요. 읽었다는 흔적을 남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개인이 해결하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이 팀이 같이 책을 읽고 학습하는 방법. 왜냐하면 혼자 하면 이게 휘발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본인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이 책을 보는 기준이 있어서 한 면밖에 못 봐요. 근데 이제 팀이 같이 책을 읽으면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책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 학습하는 것보다 팀으로 학습했을 때 훨씬 효과적인 게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하지만 또 개인 학습도 되게 강조를 좀 하고 그렇죠. 이게 네, 그렇죠. 개인 학습도 필요하죠. 개인적 숙련이 그, 학습하는 조직에 나오잖아요. 개인적 숙련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가지 네, 원칙 중에 하나가 또 개인적 순종도 있고 또 음, 팀 것도 있고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읽었는데 음, 또 그새 또 다 음. 까먹었네. 네, 그 하여튼 두꺼운 베개로 쓰는 책이라, 예, 자꾸 까먹어야 또 있고, 까먹어야 또 있고. 개인 독서를 되게 많이 강조한 걸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개인 독서 되게 많이 강조하고 그다음에 독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매일매일 저도 이제 교육받을 때 매일매일 음, 내가 한 페이지 읽었더라도 그 한 페이지에 대해서 내가 글을 써야 돼요. 음, 만약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내가 한 줄밖에 못 읽었어. 그럼 한 줄 읽은 거에 대해 나의 생각을 써야 돼. 이런 어떤 매일매일마다 자기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 학습 숙련을 하는 그런 습관을 키워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도 지금 사실 이제 작년 가을에 독일 갔다 오고 나서 그거를 못했어요. 독일 가기 전에는 음, 매일마다 글쓰기를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이제 흐름이 이제 깨지니까 아 신년 계획으로 다시 해야겠다. 음. 그래요.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네, 나비쌤? 네네네. 세 번째 질문 해주세요. 세 번째 질문 없어요, 나비쌤? 아, 세 번째 질문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이제 좀 제가 좀 농담도 막 던지고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을 만장일치로 하는지 음, 음, 아니면 음, 뭐 다수결로 하는지 결국 음. 의사결정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예, 그러니까 팀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팀 체인지 메이커를 만드는 게 팀 프로너십인데, 이제 저는 이제 팀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단 지성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팀 프로너십은 이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